제가 한 20분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름을 바로 붙이는 것의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봉 선생님은 금융 전문가로서 이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주변 언론 여건, 또 정치권의 여건, 또 이렇게 주변 상황 및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 사건을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보상하는데, 재산을 환수하는데 유리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일으킬 때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제도에게, 환경에게, 국가에게,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금융과 같이 날로 먹는 이런 마피아 도둑질을 어느 날 제도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처음에 분노한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광주일보 출신들이 지금 편집국장, 논설주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희영 씨가 논설을 썼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 사건을 설명하면서 책임을 크게 두 군데로 돌렸어요. 하나는 월스트리트로 책임을 돌렸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이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저축은행이 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논설을 썼어요. 그게 저축은행 폭발물인가, 이렇게 제목으로 그렇게 논설을 썼어요. 그때 언론에는 광주일보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회장, 그 다음에 은행장 정도 이렇게 이름이 다른데 중앙일보에 덜먹거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조금 이게 뒤져보니까 부산저축은행 혹은 그 그룹, 또 다른 저축은행들이 목포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비리는 광주일보 출신 몇 명이 회장, 감사, 최대 주주 등등 하면서, 그 다음에 로비스트,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로비를 봐주는 사람, 아마 청와대에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도 그게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한쪽은 범죄를 저지르고 한쪽은 범죄를 은폐하고 언론은 마지막에 광주일보의 이름을 감추고 하는 이 정계, 재계, 언론계, 마지막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풀어줄 겁니다. 이런 그 마피아적인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부산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빨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그 책임을 실제로 그 제도를 악용해서 했던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데에 많이 작동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적인 범인들이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세력에 연루됐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알고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왜 특정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렇게 혹독하게 조사하느냐, 이게 비리하고 두둔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위도 또한 광주일보 출신들을 두둔하는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세력의 비호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박지원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언론 보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터지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권력형 게이트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일반 시민들이 권력형 게이트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상하지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상상하겠어요? 그건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날조하는 수법, 그것이 이 부산저축은행을 보도하고 설명하는데 반복됩니다.
이 부산저축은행은 가장 큰 책임은 이따 최정봉 선생님도 말씀하겠지만은 그 최초의 세팅은 누가 까느냐, 바로 IMF 사태 때에 한국 금융의 모든 구조조정, 현재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한 그 유일한 사람은 김대중입니다. 지금 은행권에 일어나고 있는 잘되고 못된 거에 대한 세팅은 모두 김대중이 재구조조정해가 재세팅했습니다. 정권을 쥐고. 이 경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한 20년 지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크게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쯤 오니까 이제 경제가 돈이 넘쳐가지고 폭도들이 민주주의를 즐기는 그러한 사태가 대한민국에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경제는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팅해놓고 설치해놓은 그 금융구조, 그 금융구조가 오늘날 바로 노무현 때에 충분하게 그 구조 속에서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그러한 비리 구조가 이제 타락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악은 무엇인가? 딱 보고 부산저축은행이 이미 그때 문제가 많았을 때 집권 초기에 전 정권의 비리로서 선명하게 이것을 정리했다면은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서 언론에 집권 4년 차가 되니까 레임덕 현상이다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덮어씌우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김대중처럼, 김대중은 IMF라는 사태가 터졌을 때 김영삼의 제로 다 미루었습니다. 실상은 IMF 구조조정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60조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750조에 달했습니다.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돈 구하러 광부들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돈 구하러 갈 때에 따라갔던 백영 박사가 제게 직접 한 말입니다. 6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금융기관들을 구조조정할 때에 그때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꾸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사람들에게 서민의 돈을 빨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무현 때에 충분히 방만하게 캄보디아에 5천억, 부산저축은행 가족들에게 7,300억, 신안에 3천억 멋대로 투자하게, 범죄적으로 투자하게 해서 이 부산저축은행이 많은 저축은행들이 그나마 한반 이상이 건전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있는 이 부산저축은행, 또 부산중앙저축은행, 또 목포에 있는 B저축은행,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가장 범죄적인 하나의 은행을 가지고 개인 사금고로 만들어서 로비하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정권, 또 어느 제도, 또 월스트리트 책임을 돌리고 무슨 금융관행을 돌리고 하지만은 저축은행이 모두 범죄 집단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나마 건전한 것이 맞는 한, 이것은 광주 일고 출신 몇 명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권의 힘을 믿고 자기들 멋대로 돈을 갈라먹기 위해서 저 외국으로 돈을 돌리고 했던 그러한 선명한 몇몇 금융 마피아 몇 명의 범죄입니다. 절대로 제도나 환경에 이것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제도가 완전히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책임은 그것을 운영하는 자의 개인적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경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의 주범 주체는 바로 광주 일고 출신들, 그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 간판을 달고 거기에서 부산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해 갔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었을 때에 국민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패당성, 지역적 패당성, 세력적 패당성, 정치적 패당성, 세력적 모든 확연지연에 대한 선명한 개념 규정이 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세상은 모든 사건, 특히 사회적 사실들은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광주 사태냐, 광주 폭동이냐, 광주 항쟁이냐, 광주 민주화 운동이냐, 이것 가지고 30년 동안 좌익과 우익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어떻게 네임을 네이밍할 것인가. 꿈을 꾼다, 이름을 이름 짓는다, 이건 거의 동의의 반복이 항상 들어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권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강을 정비하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어요. 유익처럼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운하라고 그러니까 산밖에 없는데 운하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겁이 많은 군중들이 시급하고 반대하고 마음속에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또 반대 세력이 이용하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아니고 대운하라는 장명 하나만으로 이미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30년 전만 해도 사람을 가리킬 때 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맨이라고 하면은 학점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he, 슬래시하고 she 하든지 휴먼 빙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 존재라고 할 때 남녀를 공히 써주는 용어를 써야지, 남성을 쓰고 인간을 다 가리키는 사람은 기본 상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퇴학당할 정도로 학교에 안 납니다. 그것부터 고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름의 중요성, 이름 용어전에서 우리가 애국 세력이 패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닫긴 하지만은 진보라는 그 용어, 진보. 며칠 전에 민노당이 사회주의 정책 노선을 뺀다고, 정강에서 뺀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민노당이 다른 데 다 버린 그 수구 꼴통성을 유지하다가 요번에 상징적으로나마 용어에서 뺀다. 이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얼마나 용어가 전체주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야간에 폭동 일으킬 때마다 민주항쟁이라고 그래요. 이 공산당 다 됐어요. 전체주의 국가 다 됐어요. 용어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수구 꼴통이 진보가 되어 있고, 전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우익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에서는 수구꼴통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용어가 뒤집어진 거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파괴하는 자가 국방위원장이 되겠어요. 이런 용어가 이상하게 된 것 중 그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분명히 그 범죄자들이 광주 1고 출신들이고 구정권이 그 기반을 깔아주고 싹을 틔워주고 물을 뿌려서 범죄를 충분히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보니까 이거는 부도를 막아야 될까, 폐기 처분해야 될까, 이 고민 중에 3년의 시간을 끈 뒤치다거리를 잘못해서 이명박 정권이 모두 뒤집어쓴 그 와중에 범죄자들이 또 끼어들게 3년이면 반드시 로비 당한 사람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질 거니까. 그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이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힘을 잇고 부산 서민들의 민생자금, 마지막 노후자금을 갈취해간 그런 착취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광주 1고 출신 마피아들의 부산 서민 착취사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 주체가 광주 1고 내지는 김대중 세력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이 그렇게 좋아하는 착취 사건이 바로 좌익 세력에 의해서 혹은 좌익 정권 밑에서 좌익 출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 착취는 좌익이 저질렀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형선이라서 박형선임을 위한 행진곡에 그 연루되었던 훌륭한 민주투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부산저축은행을 착취하고 로비하고 횡령하고 하는 데에 핵심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투사가 인간을 가장 악질적으로 사기치고 착취하는 주범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취는 우익이 아니고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영어소리 들었습니다. 입만 열면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이다. 그러나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서민들을 가장 악질적으로 착취한 것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호하에서 고로 서민을 덜먹이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 대신에 가장 등록금을 113%, 115% 김대중 노무현 때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10% 못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이거 전부 사기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용어를 거짓말로 하고 하는 그러한 사기극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자 중에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 요번에 부산저축은행 같이 이름 없는 서민들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roblem has no name이라고. 이름이 없는 문제. 지금 부산서민은행의 피해자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언론도 없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붙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전체주의 국가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김대중 노무현에서 북한의 언론처럼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평화로 둔갑시키고 착취를 복지로 둔갑시키고 억압을 민주로 둔갑시키고 깽판을 민주로 둔갑시키고 억압을 평등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저축은행 금융착취극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가장 악질적으로 진실을 가리고 구체적인 범죄자를 지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을 다른 은행보다 매경 조선일보 가장 심각하게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에 조선일보가 잘했지만은 부산저축은행은 광주일보가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선일보는 최악의 전체주의적 은폐, 날조, 살짝 가리는 거, 왜곡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수 우익 진영을 대표하는 그러한 언론 매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범은 광주일보 출신이고 그 범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부산 서민들이 착취당하게 만들었던 그 부도는 김대중이 깔았고 노무현 정권 때에 활발하게 그 비리적인 형태가 확산되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에 그것을 심판하고 타작하는 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최종봉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캠코가 부당하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저축은행의 비리 그 부실 채권들을 사줘서 결국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우고 마피아 금융 날강도들은 돈을 숨겨놓고 잠깐 깜빡이 갔다 오면 평생 잘 살고 서민들은 그 피해를 빚으로 다 국가의 부채로 뒤집어 쓰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